지금 상대방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해는 가는데 겨우 이걸로 이별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많죠. 불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로 이별까지 결정한다고? 사람의 심리는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몇몇 상황에 꽂혀서 이별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행동선택 심리학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이 과정을 역이용해서 진짜 쉽게 제외하는 방법을 말해드릴게요. 오늘 영상만 잘 보셔도 장기 제외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제외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이별 초기인 분들이라면 안 되더라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별을 선택하는 심리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부정적인 단점에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생깁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부분 중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이별들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단점보다 오히려 장점들이 많은 상황들도 많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선 이 관계의 장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단점들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편협한 사고의 끝인 흑백적 사고를 하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넓은 시각을 가지기보다 헤어지는 게 맞을까? 안 헤어지는 게 맞을까?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만 고민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부정적인 단점을 뒷받침하는 확증 편향이 모이기 시작해요. 확증 편향은 내 감정이 끌리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면 그 뒤부터는 헤어져야 하는 이유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이때부터 평소에는 넘어가던 사소한 것들이 다 눈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난 매운 거 싫어하는데 네가 좋아해서 맞춰주던 것도 싫어. 난 네가 짧은 옷 입는 것도 원래 싫었어. 평소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부정적인 단기 감정에 사로잡혀요. 친구랑 손절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랑 추억이 10년이 있건 20년이 있건 당장 이 새끼 개새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번째, 예측 과신 심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상태에서 미래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암울한 미래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자기 예측 과신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헤어지는 게 맞아,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헤어져야 한다는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별이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 결정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심리는 전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되는 대표적인 인지 편향이에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편협한 사고를 바탕으로 선택하게 되는 심리라는 거죠. 그럼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면 오늘 영상을 찍지도 않았겠죠? 세 가지 방법을 말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정적인 스포트라이트를 걷어줘 보세요. 제 친구가 최근에 이별을 경험했는데 여자친구가 2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일을 쉬고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고 학원비며 생활비며 뒷바라지를 해준 거죠. 근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제 친구 일이 안 좋아져서 애정 표현도 줄고 데이트도 못하고 여자친구한테 신경을 못 썼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은 10을 잘하고 일을 못했는데 여자친구는 일에만 꽂혀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친구한테 어떻게 조언했냐면 지금 여자친구의 시선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바꿔주라고 했어요. 내가 요즘 너한테 신경을 못 쓴 건 알아. 나도 일이 요즘 안 되니까 너뿐 아니라 나 스스로한테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 애정 표현도 줄고 너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푸는 게 한 번씩 데이트하는 건데 그거 못한 것도 속상하겠지. 근데 내가 딱 하나 안 내려놨던 게 있어. 나는 너에 대한 책임감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안 내려놨었어. 너한테 남자친구로서의 역할은 부진하더라도 널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나한테 더 중요했거든. 네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런데 네가 말하는 이별 이유가 내 인연이 얼마나 부정당하는 얘긴지, 내가 그간 너한테 가진 책임감이 얼마나 무의미해지는 얘긴지 한 번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서로 잘 합의해서 잘 만나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별을 말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단점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상대방이 지금 꽂혀있는 시각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놔야 하는 거예요. 관계의 의미를 더 깊고 특별하게 포지셔닝 해보세요. 장거리 연애는 이별이 쉽지만 장거리 주말 부부는 이혼을 쉽게 하지 않죠. 관계의 깊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장거리 연애는 나는 행복하려고 연애를 하는 건데 이렇게 외로울 거면 뭐하러 연애를 해, 이런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지만 장거리 결혼은 만족스럽진 못하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 고난은 서로 당연히 감당해야 될 문제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연인과 배우자는 관계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 관계의 깊이를 더 깊게 표현할수록 상대적으로 불만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넌 왜 나한테 항상 다정하지 못해 라는 불만은 연인 사이에서는 헤어질 수 있는 큰 문제가 돼요. 근데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기념일에 꽃 한 송이 사줄 줄 몰라,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험담 몇 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라고 네 모든 면이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야. 완벽한 사람 세상에 없듯이 너도 나도 부족함이 있고 서로 그 부족함들을 메꿔나가고 포용하면서 만나는 거지. 그럼에도 내가 네 단점들을 꼭 감싸 안으려던 이유가 뭔지 아니? 그래도 내 편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완벽
완벽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단점은 내가 감싸 안아주는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너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었니? 그냥 지금 현재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주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니? 이런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불만을 상대적으로 작은 불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최악의 상황을 먼저 언급하며 미리 경험을 시켜주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해요. 저는 사랑니 발치를 정말 오랫동안 미뤄오다 최근에서야 뽑았어요. 제가 결국 뽑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피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사랑니를 뽑으면 당분간 무조건 아플 거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예요. 차라리 모르고 뽑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주변의 후기를 듣다 보니 더 못 뽑겠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뽑아야 돼. 케바케라서 안 아픈 사람들도 있어. 이런 말들을 듣는데 사실 이건 저한테 사랑니를 더 못 뽑게 만드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사랑니를 뽑아본 지인이 이런 말을 들려줬어요. 사랑니 빼면 아픈 것도 맞지만 지금 사랑니 때문에 되게 갑갑하잖아. 근데 뽑고 나면 진짜 시원해. 아픈 게 10, 20이면 그 뒤에 시원한 건 80, 90이라니까? 제가 이 말 듣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뺐습니다.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손해만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다고 생각하니 웬만하면 회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예측 과신 심리로 부정적인 미래를 확신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래가 바뀔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말은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낮고 내 예상대로 흘러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상대방 생각을 뿌리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미래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미래가 일어난다 해도 생각보다 큰 손해는 없을 거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의 방향만 살짝 틀어주세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어차피 우리 여건에 계속 만나더라도 결혼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힘든 것보다 지금 헤어지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결혼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지만 네 말처럼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못한다고 치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나는 너랑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후회는 안 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니까. 근데 내가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건 평생 마음속에 남을 후회가 될 것 같아. 결혼이 되건 안 되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은 의미로 살아가는 건데 너랑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의 의미가 남을 거잖아. 이렇게 상대방이 걱정하는 미래가 현실로 펼쳐져도 별거 아니고 또 다른 관점에선 좋은 점도 있다는 걸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도대체 왜 이별했는지 모르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스포트라이트 효과, 확증 편향, 단기 감정, 예측 과신 심리 이 네 가지 심리를 거쳐버리면 세상이 무너질 큰 이유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재회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재회는 끝난 게 아닙니다. 재회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란에서 재회 PDF 무료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별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다면 도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